네, 이번 영상은 치질 수술 후에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는 치질 수술 후에 이제 통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통증 외에 그 외에 이제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상처가 완전히 낫기까지, 치질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완전히 낫기까지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처가 다 낫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불편하고 그 불편한 점들 혹은 뭐 아셔야 되는 점들은, 첫 번째로 뭐냐면 수술한 부위에서 5주에서 6주 정도 그 진물이 좀 납니다. 처음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진물이 약간 많고요. 그 다음 한 4, 5주 정도는 진물이 조금씩 계속 줄어들긴 하는데,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물 때까지 5주에서 6주 정도 진물이 조금씩 납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치액 수술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수술 상처를 꼬매긴 하는데, 전부 다 그 꼬매질 않고요. 보통은 이제 출혈이 잘 되는 부위만, 보통 어떤 부위냐면 그 수술 부위 상처의 가장 안쪽, 항문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부위만 일반적으로 한두 땀 혹은 두세 땀 정도 꼬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열어둡니다. 저는 보통 한두 땀 정도만 이제 안쪽 부위만 꼬매고 나머지는 열어두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여기 이제 항문이고요. 항문이고, 이제 항문에 이제 치액 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자른 후에 이거를 전부 다 보통은 이제 봉합을 다 이렇게 할 텐데, 일반 상처 오면 그렇게 봉합을 할 텐데, 이제 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다 봉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보통은 요 부위만 살짝 봉합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요 부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통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만 한두 땀 봉합을 하고, 여기 바깥쪽은 보통 이제 열어두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왜 치질 상처는 다른 이제 수술 부위하고 다르게 전부 다 꼬매지 않고 일부 열어두는 경우가 많냐면, 일반적인 상처를 치료하듯이 우리가 이제 뭐 안 벌어지게 모두 꼬맨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일반적인 상처는 우리가 이제 건드릴 일도 없죠. 그리고 뭐 이제 물 묻을까 막 조심조심도 하고, 사실 뭐 물 묻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보통 그렇게들 이제 관리를 하시죠. 근데 이제 항문은 매일같이 변을 봐야 되니까, 변을 볼 때 항문이 쭉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면, 항문 변을 볼 때 항문이 쭉 벌어졌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다, 이렇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항문에 있는 치질 상처도 쭉 벌어졌다가 다시 이제 움츠러들었다,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이걸 다 꼬매버리면, 변을 볼 때 항문이 쭉 벌어지면서 그 꼬맨 실도 다 뜯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 꼬매버리면 아프기만 하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뜯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 꼬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쪽에 한두 땀 꼬매는 이유는, 그쪽에 이제 출혈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 부위라서, 그쪽은 한두 땀 이제 출혈 예방을 위해서 꼬매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통 벌려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는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매일 변이 묻기 때문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에서 보통 진물이 5주에서 6주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물이 나온다는 거는 상처가 다 안 나왔다는 그 증거고, 진물이 안 나오게 되면 상처가 다 나은 겁니다. 그게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상처에 맨날 그 변을 묻힌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상처가 당연히 안 낫겠죠. 상처는 계속 염증이 생기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치핵 수술 후에 상처 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5주에서 보통 6주 걸린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 사이에 이제 진물이 나오는 거죠. 진물이 나오면 수술하고 나서 좀 이제 찝찝하고 불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조금 이제 진물이 좀 많이 나오니까 불쾌하고 좀 이런 게, 통증보다도 오히려 그런 거를 조금 더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진물은 조금씩밖에 안 나오고 계속 줄어드니까, 사실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면 많이 불편한 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불편한 점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길게는 2주 사이에,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보통 갑자기 대량의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근데 자주는 아니고요. 한 수십 명 하면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통 뭐 하루 이틀, 2, 3일째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사이에 보통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상처가 열려 있으니까 진물도 나고 변 볼 때 약간씩 피가 나고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고 그걸 출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출혈은 뭐냐면 두 가지 보통 경우가 있는데, 변을 안 보는데도 피가 이렇게 쭉 계속 밖으로 이렇게 그 양이 대량의 이제 피가 쭉 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눌러도 잘 멈추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다량의 피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밖으로 피가 나오진 않는데 이상하게 변이 마려워서 변을 보면 변은 안 나오고 그 피덩어리만 쏟아지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출혈의 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이제 출혈이 있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상처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상처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상처에 변이 계속 묻고 염증이 생기면서 막 그 닫혀있던 혈관이 일주일 2주 사이에, 일주에서 2주 사이에 이 혈관이 갑자기 이제 노출되면서 피가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출혈 예방을 위해서 항문 안쪽 그 상처 가장 안쪽 부분을 일부 이제 꼬맨다고 그랬는데, 꼬맨 부위가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그 꼬맨 부위 실밥이 이제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쪽이 이제 헐거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꼬맨 부위 조직이 죽으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 후에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갑자기 이제 다량의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 명 하면 한 명 있을까 말까긴 한데, 가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치질 수술하는 병원들은 이제 새벽에라도 가끔 응급으로 와서 지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당직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피부꼬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술한 치질 상처는 계속 변이 묻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상처는 상처 주변에 피부가 이렇게 볼록 솟아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붓는 거죠. 상처 주변에 그 피부가 붓는 건데, 조금 붓는 사람도 있고 안 붓는 사람도 있고 많이 붓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조금 붓는 경우에는 이제 저절로 몇 주 있으면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안 붓는 경우는 더 좋고요. 근데 가끔 이제 많이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몇 주 기다리면 그 부종이 좀 작아질 수는 있는데, 완전히 작아지지 않고 일부 부은 부위가 남아서 피부가 늘어진 살처럼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부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꼬리가 생기면 큰 병은 아닌데, 이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미용적으로도 조금 이제 거슬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치질 수술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더 잘 붓고 어떤 사람이 잘 안 붓고 이런 거는 사실 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술할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을 거다 예측할 수도 없고,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미리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혹시 이런 일을 위해서 피부꼬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생기게 되면 이제 미용적으로나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만큼 약간 크게 피부꼬리가 생기게 되면 불편하니까,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외래에서. 그래서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많이 부어있어서 이거는 기다려도 어느 정도 남겠다 싶으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국소 마취를 간단히 하고 저희가 가위로 조금 다듬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혹은 2주 사이에 이제 가끔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를 국소 마취해서 잘라 드리면 수술을 2번 했다고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수술을 2번 했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2번 했다고 좀 불쾌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요새는 이제 수술 전에 저희가 충분히 동의서 받을 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잘라드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동의를 얻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피부꼬리가 생길 만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좀 다듬어서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치질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불편한 점 혹은 아셔야 될 점이 이제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가끔 이제 치질 수술한 상처가 보통 제가 아까 5주에서 6주 정도면 보통 낫는다고 그랬는데,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치질 수술한 상처가 5주에서 6주면 보통 낫는다고 설명을 하고,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지나면 진물이 안 나게 되고 상처가 다 낫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도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가끔 수술한 상처가 5주, 6주가 아니라 뭐 한두 달 지나도, 그러니까 뭐 2달 이상 지나도 거기서 계속 진물이 나고 잘 안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90% 상처 면적이 뭐 100이라고 그러면 90까지는 다 살이 차오르고 나았는데 10% 정도가 살이 덜 차올라 가지고 계속 거기서 진물이 조금씩 나는 거죠. 이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계속 진물이 조금씩 나니까 이제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왜 상처가 안 났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연성 상처 회복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치질 수술하는 병원이라면 어느 병원이나 일정 뷰로 이런 환자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대부분 기다리면 2-3달 안에는 결국 상처가 다 낫게 되긴 하는데, 또 그 중에서도 가끔 더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한 3년 전인가 어떤 환자분이 거의 1년 가까이 진물이 조금씩 나와가지고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자도 걱정하고 저도 조금 걱정을 좀 했던 경우가 있는데, 결국 낫긴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긴 해도 가끔 이렇게 늦게 상처가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이제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긴 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우리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어떤 상황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낫고 질질질 몇 개월씩 더 끌 수가 있는 건지, 뭐 어떤 환자한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건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보통 이제 선생님마다 이제 그럴 경우 대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은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입안에 뭐 상처 나고 할 때 이제 바른 알보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상처의 염증을 더 만들어서 상처가 새살이 돋도록 자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학문은 그 안 나은 상처에다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새살이 돋도록 상처를 오히려 이제 자극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항생제를 열흘에서 2주 정도 이제 복용시키기도 하고, 이제 의사마다 조금씩 대처 방법은 다른데, 이제 그만큼 원인을 잘 모르고 정확히 뭐 뚜렷한 대처 방법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상처가 안 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면 또 환자분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아, 이건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가보겠다 막 이렇게 의뢰서 써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새 또 동의서 받을 때 이제 가끔 진짜 이건 한 40-50명 하면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동의서 받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 이제 기다리면 저절로 낫는다, 이제 미리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수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다시 좀 하자면요, 치액 수술하고 나서 혹은 치질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혹은 어떤 점이 불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상처가 나는 데는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진물이 좀 난다. 진물은 뭐 초반엔 조금 많겠지만 서서히 계속 줄긴 하고, 5주에서 6주 정도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진물이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끔 또 수술하고 나면 일주일에서 열흘 혹은 2주 사이에 다량의 출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닌데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새벽이라도 피가 나오면 그 수술했던 병원에서 이제 연락을 하면 바로 이제 새벽이라도 병원 오게 해서 지혈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한 부위가 이제 부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더 잘 붓고 어떤 사람이 덜 붓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는데, 많이 부어가지고 상처가 다 나온 뒤에도 좀 피부골이라고 해서 피부가 늘어진
주름이 늘어진 것처럼 항문 주변에 피부가 늘어져서 안 이쁘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나 미용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체크를 하고, 만약에 많이 부어 있으면 국소마취해서 한번 이제 잘라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치액 수술한 상처가 보통 5주, 6주, 7주 요 즈음에는 보통 다 나아야 되는데, 이제 몇 개월씩 안 낫고 진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질질질질 이제 상처 회복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유를 잘 모르고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가끔 이제 뭐 알보칠 바르거나 항생제 복용하면서 이제 상처 회복을 좀 돕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